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어제부터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들어가면서 주식시장에도 다시 한번 변화가 예상됩니다. 불 꺼진 술집, 자발적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첫날. 이번 주 국내적으로 가장 큰 이벤트는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9시 이후에 식당 등 영업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겪는 일이 발생할 겁니다. 이 처음이라는 것이 시장에는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이제 모멘텀, 초출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배달이라든지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언택트로의 어떤 이동이 전환이 좀 더 빨라질 것이고, 카카오, 네이버 등 지금 기존에 굉장히 강했던 빅테크 종목들이 역시 굉장히 큰 트래픽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수주와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이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최근 강력한 대응으로 인해서 이 확진자 숫자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3단계로의 격상이라던가 아니면 2단계로의 어떤 하락이냐에 따라서 시장은 일단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바이러스 확진자의 변화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경기 민감주라던가 내수주들 또한 이 빅테크 종목들의 움직임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밸런스를 맞춰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SK 바이오팜의 그 공모 청약을 기억하시죠? 이 SK 바이오팜의 공모 청약 열풍을 능가할 만한 카카오 게임즈의 공모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SK 바이오팜이 전에 따상이라고 기억하시죠? 공모 청약 첫날 공모가의 더블을 기록하고 상한가에 간 것을 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따상상을 기록을 하면서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낸 흥행 기록의 어떤 그 돌풍을 일으킨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이번 카카오 게임즈의 공모 청약은 SK 바이오팜의 공모 청약을 훨씬 더 뛰어넘을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인데요. 수요 예측은 이번 주에 있게 되고요. 카카오 게임즈의 그 공모가 밴드는 약 한 2만원에서 24,000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사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청약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청약한 종목에 대해서 내가 많은 돈을 들여도 청약 경쟁률이 높게 되면 일정 그 배정되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얻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청약을 해서 적게라도 배정을 받으시고, 지금 이렇게 열풍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인기가 좋은 종목들은 수급이 몰리고, 수급이 몰리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다고 해서 청약 후에 만약에 상장일날 이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큼 수익을 내신다면 저는 그 수익은 반드시 분할로 매도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그 신규 청약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수요 예측 조사 같은 경우에서 기관 투자자들이라던가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과 수급 분석이 매우 어렵죠. 이것이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기 매우 어려운, 즉 기대감만으로 상승이라던가 하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수치의
수치에 그 기반해서 내가 이것을 분석할 수 없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IPO를 하기 위해서는 재무적으로 굉장히 꽃단장을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그 상장을 하게 되고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 관심을 받기 때문인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주식공모는 일반 신규 청약, 공모 청약에 관해 대해서는 그리 높은 그 평가를 드리지 않는데,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SK 바이오팜즈의 어떤 그런 인기를 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모 청약을 받아서 청약일 날 이것이 이제 뭐 그 상승을 기록한다고 한다면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청약 받으시고 뭐 5년, 10년 쭉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카카오 게임즈의 공모 청약 흥행을 바라는 쪽인데요. 전에 SK 바이오팜이 이제 증시자금이 40조 원대에서 50조 원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 SK 바이오팜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증시자금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데 금요일 현재 증시자금이 53조 8천억 원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 카카오 게임즈를 위한 증시자금이 다시 한번 시장에 들어와서 증시자금이 플러스가 된다고 한다면 이 증시 주변 자금의 벽이 굉장히 두껍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증시 주변 자금이 두꺼워지면 급격한 증시의 하락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카카오 게임즈의 어떤 그 공모 청약 흥행을 바라는 바입니다. 해외 변수로는 이제 중국의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틱톡에 어떤 인수전에 난항이 생겼다는 건데요. 현재 이제 페이스북과 그 구글 같은 경우, 유튜브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바로 이제 수출 규제 때문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 중국이 수출 규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억지스럽게 사실은 보입니다. 이제 그 자유무역주의에 관련된 내용에 보아서는요.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조건적으로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는 데 있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막고만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한 의지 정도로 보입니다. 왜 이것을 그냥 의지 정도로 보냐면, 제가 그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많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의미 있는 7를 깨고 6.9도 깨고 지금 현재 6.8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환율만 보더라도 미국이 중국에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그 위안화 환율을 낮춰라. 그러니까 즉 그 위안화 환율을 이제 강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주문을 지속했었는데, 이것을 중국이 예전에 미중 무역 전쟁 때 포치라고 해가지고 7위안 이상을 그 기록을 하면서 어떤 그 관세에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무역 협정이 크게 변한 내용은 없는데 이 위안화 환율을 이렇게 낮추고 있다라는 것은 중국이 미국의 어떤 요구 사항을 다 안 듣는 것은 아니라 일정 정도는 수용하고 있고, 이 앞에서는 어떤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외부 변수로 이제 아베의 급격한 갑작스러운 어떤 사임인데요. 그 아베가 이렇게 사임을 하는 것에 따라서 금요일 날 니케이가 크게 그 흔들렸습니다. 1.41% 일본 증시가 이제 그 하락을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그 일본 증시가 그 하락을 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그 코스피 지수도 이때 당시에 큰 폭의 이제 하락을 보였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다시 회복을 했는데, 아베의 후임을 두고 그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지금 굉장히 주말 동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 아베의 후임은 지금 현재 집권당인 자민당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자민당의 어떤 그 스탠스가 극우 쪽이죠. 극우 혐한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 아베가 퇴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그 대처를 못하면서 국민의 어떤 지지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그 국민의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완전히 바꿀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완전히 바뀌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의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특히 자신들의 내부적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는 외부, 지금 이제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를 어떤 단기적인 관계 개선보다는 우리나라 때리기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이런 이유로 금요일 날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일본과 갈등과 관련이 있는 모나미라든가 신성통상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큰 폭의 이제 유동성을 보였는데 이 유동성이 당분간 저는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9월 달에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대표가 아베 후임이 선정되기 전까지는 이런 어떤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당분간 큰 유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유동성이 높은 종목들 선수의 영역이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는 것보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그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히려 시클리컬 업종이라든가 내수줄 같은 경우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 종목이 이제 급격하게 바이러스 상황에 따라서 떨어질 때마다 가격이 낮아진 것을 조금 더 줍줍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아 보입니다. 또 이번 주 이제 오늘이 이제 그 8월의 마지막 일인데요. 마이삭이라고 지금 그 9호 태풍이 우리나라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삭은 지난 구라청이라고도 이제 불릴 정도로 태풍 그 바비의 영향이 우리나라에는 크지 않았는데요. 물론 이제 피해는 주었지만 그 피해가 기상청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크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이삭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뭐 크게 경계하시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마이삭의 어떤 어떤 사이즈는 바비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태풍의 어떤 방향을 바꿔서 동해안 도시를 관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경계가 이렇게 늦춰진 상황에서 이런 강력한 피해가 오게 되면 굉장히 그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안전이라는 것은 뭐 과유불급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주 그냥 과해도 그냥 내가 과하게 대비를 했는데 그냥 지나가면 다행 정도이지만 내가 그냥 별거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큰 피해를 당하게 되면 데미지가 상당히 크니까요. 미리 좀 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의 이벤트에 대해서 호재 악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는 항상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쪼실 필요도 없고 너무 이렇게 흥분하실 필요도 없다. 그래서 평정심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길 바라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버티고 살아남으시고요. 이런 분들이 돈을 법니다. 주식공무원도 도와드릴 테니까 꼭 살아남으시고요. 주식공무원 컨텐츠 보시면서 도움 받으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 알람 설정 해 놓으시면 주식공무원의 시황 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하는 전산용의 주식공무원이었고요. 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네, 빨개지실 겁니다.